반갑습니다. 청충부동산입니다. 지니어스법 통과로 인해서 새로운 금융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죠. 이로 인해서 달러는 기축통화라는 하나의 화폐이자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 가치를 제공하는 달러 본위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렵죠? 네, 저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화폐 질서를 공부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지니어스법을 서명했습니다. 이를 위대한 혁명이라고 표현했는데 맞습니다. 새로운 화폐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려우실 건데 제가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을 공부하신 분들 고정환율제, 금본위 제도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세계 2차 대전 승전국인 미국이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 1달러는 35온스 금으로 교환을 해주는 고정을 해버렸죠. 이 의미가 뭐냐니까 금 무거우니까 미국인 우리가 금을 보유하고 있고 대신에 달러를 발행해 줄게. 그래서 너희가 달러를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1달러당 35온스의 금으로 교환을 해 줄게 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화폐는 하나의 채권입니다. 금을 담보로 달러를 공급했고 나중에는 미국의 신용을 담보로 달러를 공급하고 있었죠. 그래서 가상화폐는 담보도 없고 신용가치도 없기 때문에 화폐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니어스법이 통과가 되면서 가상화폐의 담보가치가 제공되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적인 암호화폐로 코인 한 개당 1달러로 고정시켰죠.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 달러와 금에 대한 가치 고정과 똑같습니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를 대체하는 화폐가 될 수 있겠죠.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할 때마다 달러의 수요도 증가하는 구조가 되면서 시중에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해졌고 달러의 가치는 더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죠. 최근에 금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또한 지니어스법은 90일 이하의 단기 채권과도 묶었는데 최근 미국의 부채 문제, 중국이 미국채를 계속 매도하고 앞으로 미국 부채를 누가 사줄 것인가 이게 문제였지만은 그거를 해결하고 있죠. 미국은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지위와 미국의 부채 문제를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서 한 번에 해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증가를 하면은 가격이 오르게 되죠. 이번에 지니어스법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데 미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보면은 달러에 대한 공급을 급격하게 줄여나가고 있죠. 2022년 고점 대비해서 약 22%의 달러 공급을 줄였습니다.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를 하니까 달러에 대한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미국의 달러 인덱스 지수를 보면은 2014년 70포인트대였다가 최근에 100포인트대를 넘어섰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금리 인하, 다른 국가들의 화폐 가치 상승 등을 유도하면서 98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을 염두에 두고 금리 인하를 주장한 것도 영향이 있다고 봐요. 달러를 풀어도 가상화폐 시장이 커지면서 스테이블 코인들이 달러를 사게 되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거죠.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테더가 있습니다. 원화 시가총액으로 224조 원,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인 하이닉스가 195조 원입니다. 이게 시장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유통약은 제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코인 하나당 1달러와 교환을 하니까 추가 발행량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는 다른 코인들이 얼마나 발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테더는 미국 달러를 사용하는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국 달러와 1대1로 패깅된 자산으로 리저브를 통해 그 가치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어렵죠? 네, 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테더 자체는 담보 가치가 없지만 달러를 매입하고 그것을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택담보대출 생각하시면 돼요. 개개인이 은행의 신용만으로 10억 원 빌리기 어렵죠. 안 빌려주죠.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통하게 되면은 5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돈을 빌려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담보들로 인해서 저에 대한 신용을 보강해 주는 거, 또는 담보 가치에 훼손이 없다면은 거기에 걸맞는 돈을 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금융시장이 화폐를 담보로 가상화폐를 만들 수 있다, 발행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로 인해서 전 세계 화폐 흐름이 저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뭘까요? 앞서 미연준은 대차대조표에서 달러 공급을 줄였었죠. 당연히 우리나라가 보유한 외환 보유액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달러는 감소하고 있는데 앞으로 달러를 보유하기 위한 그 경쟁들이 더 치열해지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환율은 더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되겠고, 어쩌면 전 세계에서 마음껏 거래되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보다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는 더 하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화폐 가치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국에서 디지털 화폐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디지털 원화와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비교하게 되면은 과연 어떤 화폐가 더 가치가 높을까? 저는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4천억 달러 조금 넘는 수준이죠. 테더 하나만 하더라도 1,600억 달러의 가치를 가진, 그러니까 웬만한 국가들의 외환 보유액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런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나타나게 되면요, 달러 지위와 미국 부채에 대한 문제를 줄여나가게 될 거고요. 미국은 계속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10여 년간 화폐 가치가 없었죠. 투자성만 있는 그 가상화폐. 이게 달러와 만나면서 화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화폐 시장이 열릴 거고요. 다들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더 많은 준비, 더 많은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